네, OPL 문법 8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의문의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의문 파트 기본 이론 강의는 모두 끝나게 되고요. 앞으로 한 두 강좌에 걸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실전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는 것으로 의문 파트 문제는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라면 의문의 첨가 부분은 사실은 별로 어려워하는 게 없습니다만 사이소리 현상은 시험 문제를 출제해 보면 의외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의문의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첨가 중에서 의문의 첨가 중에서 니은 첨가 현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별로 직관적이지가 못하네요. 일단 읽어보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야, 여, 요, 유 모두 다 단모음이든 반모음이든 이 계열의 모음들입니다. 이야, 여요, 유가 왔을 때 그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어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자, 별로 직관적이지가 못하죠.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합성어 및 파생어라고 했으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든 아니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든 어쨌든 두 개의 형태소 A와 B가 결합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A의 글자, 앞에 있는 이 글자에 받침이 있어야 돼요. 자음이 종성의 받침이 있고요. B로 시작하는 이 글자는 모든 모음이 아니라 이 계열의 모음이어야 됩니다. 단모음 이일 수도 있고요. 반모음 이가 포함되어 있는 여, 이야, 여, 요, 유 다섯 가지가 오게 되면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니은 하나가 첨가됩니다. 그래서 이야, 여, 요, 유의 최종 발음이 니, 냐, 녀, 뇨, 유라고 발음돼요. 이게 니은 첨가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자, 예문을 보시면 솜, 이불이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겠네요. 앞에 말이 받침으로 끝났죠? 뒤에 오는 말이 이야, 여요 중에 이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니은이 첨가되어서 최종 발음이 솜, 니,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식용유 마찬가지로 식용 플러스 유죠, 그죠? 합성어처럼 보이고요. 앞에 이렇게 이응으로 끝나는 받침이 있습니다. 뒤에 시작하는 말이 이야, 여요, 유 중에 하나니까 니은이 첨가되어서 식용유가 됩니다. 물론 여기 용자에는 여기 지금 기억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연음 때문에 그렇죠. 받침이 형식 형태에서 모음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연음 때문에 시경이 되는 거고요. 여기 니은이 첨가된 것은 말 그대로 받침 뒤에 오는 이야, 여요, 유에 니은이 첨가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이걸 갖다 놓고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다만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판단을 못할 뿐인 것이지 아주 단순한 규정이에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받침이 있고 뒤에 오는 말이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한다면 니은이 첨가된다. 명확하죠, 그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좀 문제인데요. 그 다음이 사이소리 현상. 요거는 굳이 얘기하면 디귿 첨가입니다. 아까는 니은이 첨가됐죠, 그죠? 이거는 디귿이 첨가되는데 실제로 모든 교과서에서 이걸 굳이 디귿 첨가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선생님이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디귿 첨가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걸 디귿 첨가가 되는 걸 알고 있는 건 좋은데 이거보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를 사이소리라고 하는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화면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소리 현상은 아까랑 조금 정의가 다르죠. 아까는 합성어 및 파생어였었죠. 지금은 일단 무조건 합성어이어야만 합니다. 합성어일 때 사이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합성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할 때 디귿이 첨가돼요. 이거는 이 디귿이 첨가된다고 하는 것은 디귿을 표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발음에서 디귿이 첨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선생이 하나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이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 예인데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합성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잘못 발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자, 해하고 해, 이건 어근이죠. 뒤에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럼 그렇다면 해님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어근 플러스 접사니까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냐 하면 해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중간에다가 니은을 집어넣어요.
햇님 이렇게 발음한다고. 햇님. 요런 것들이 사이 소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처음 정의처럼 파생어에서는 사이 소리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발음은 잘못된 발음이고요. 정확한 발음은 그냥 해님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이 소리 현상의 첫 번째 조건 일단은 합성어이어야 한다. 먼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몇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유성음 플러스 예사 소리가 왔을 때 유성음은 모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음 뒤에 예사소리 기억나시나요? 1강에서 했었어요. 바다, 사자, 가 했었죠. 걔가 왔을 때 그놈이 된소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문을 한 개 봅시다. 날갯짓이죠. 그죠? 날갯짓을 보면 여기 보면 발음을 할 때 없던 지읒 하나가 들어가죠. 날갯짓. 자, 그런데 최종 발음은 이 지읒 때문에 이렇게 날갯짓 된소리가 됐죠. 그죠?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텐데 합성어인 날개든 아니면 짓이든 둘 중에 하나가 사이소리 발음이 나면서 둘 중에 하나든 두 개 다든 어쨌든 최소 조건은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라면 이렇게 시옷을 표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음 뒤에 합성어에서 모음 뒤에 예사소리가 왔는데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면 걔를 우리가 사이소리 발음이 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필기해볼 때 잘 보세요. 날개라고 하는 어근하고 짓이라고 하는 어근이 결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날개, 짓이 돼야 되는데 모음으로 끝나는 유성음인 어근하고 뒤에 예사소리가 왔을 때 요 사이에 사이소리가 붙어요. 날갯짓.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이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드부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된소리 현상, 경음화 현상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이소리 하나가 들어가고 그 사이소리 디귿 때문에 얘가 날갯 다시 할게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원칙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허용 발음 말고 원칙 발음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날개 마지막은 음절의 끝소리. 이렇게 찢이라고 하는 된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소리가 되는 과정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합성어가 됐을 때 그 사이에 이런 조건일 때 디귿 음운 하나가 첨가가 돼. 이 디귿 그드부 때문에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네. 이런 걸 우리가 사이소리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밑에 예문을 보시면 빨랫돌. 자, 끝날 때 앞에 말이 합성어고요. 유성은 모음으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빨랫돌이라고 하는 된소리로 발음이 된 거죠. 물론 빨래하고 돌, 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혹은 둘 다 고유어라면 이렇게 쓸 때는 시옷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소리가 예사소리가 됐을 때 원래 없던 된소리가 난다면 걔는 사이소리 발음이 난다라고 한다. 일단 표기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단순하게 봅시다. 유성음 뒤에 예사소리가 왔을 때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됐을 때 우리가 사이소리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음 또 유성음이죠. 모음 뒤에 니은 미음이 왔을 때 니은 미음이 올 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 콧날 볼게요. 콧날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코 명사죠. 날도 마찬가지로 명사니까 합성어입니다. 근데 얘가 결합이 되면 따로따로 생긴 코날이야 그냥. 그런데 얘가 한 단어가 되면 콧날 요렇게 디귿이 첨가됐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역행동화 앞에 것이 비음화가 되어서 최종적인 발음은 니은이 첨가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콧날을 발음할 때 최종 발음이 니은이 들어갔으니까 니은이 첨가되면 사이소리구나라고 알게 되지만 실제로는 니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디귿이 먼저 첨가가 되고 그 다음 비음화 때문에 니은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똑같이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만 결론적인 부분을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해요. 이랬을 때 된소리로 바뀌었네? 사이소리. 이랬을 때 니은으로 바뀌었네? 니은이 하나 첨가됐네? 사이소리.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들을 봐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음 플러스 이 계열의 모음이 오면, 자, 이 계열의 모음이네요. 이 경우에는 니은이 덧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문을 한 개만 볼까요? 깻잎으로 보겠습니다. 자, 깨 명사죠. 깨 명사고요. 그 뒤에 입도 마찬가지로 명사니까 합성어가 확실합니다. 딱 따로따로 발음하면 그냥 깨하고 잎이에요. 근데 얘를 함께 발음을 해볼게요. 함께 발음을 하면 우리의 최종 발음은 깻잎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자, 원래 없던 니은이 덧났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이소리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 가정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 깻잎에서 이렇게 깻잎 제일 처음에 디귿이 첨가되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소리 현상은 어느 계열에 포함되는 건가요? 첨가에 포함되는 거죠. 첨가 현상 중에서 니은 첨가가 아니라 디귿 첨가라고요. 그래서 깨와 잎이 결합했을 때 일단 이렇게 디귿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금방 봤었죠?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나요? 받침 뒤에 전 시간이 아니라 금방 전 페이지에서 봤네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받침 뒤에 이야, 여요, 유가 오게 되면 니은이 첨가되죠. 선생님 음절의 끝소리는 그냥 했다고 칠게요. 깻잎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오는 니은 때문에 비음 때문에 앞에 디귿이 결과적으로 비음화가 되어서 깻잎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알 때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니은이 첨가되는 게 사이소리구나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다 제일 첫 번째 결론적으로는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고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두 디귿 첨가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이소리 현상을 첨가의 범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결론적으로 합성어에서 된소리 발음이 난다면 합성어에서 니은이 첨가된다면 합성어에서 니은이 첨가된다면 사이소리 발음이 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필기를 어디다가 할까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사이소리 발음의 문제예요. 자, 좀 잔소리 같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생님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사이소리 발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발음은 언제 나는 거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합성어라고 하는 조건을 주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어인데 어떻게 발음이 나야 되냐면, 조건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된소리 발음이 나거나, 원래 없던 된소리 발음이 나거나, 아니면 원래 없던 니은 소리가 첨가되거나, 아니면 세 번째, 원래 없던 니은 소리가 첨가될 때 우리가 이럴 때 사이소리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발음이 나는 전 단계에서 모두 원래 없던 디귿 음운이 첨가됐었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디귿 첨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요까지가 사이소리 발음이 나느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예요. 어려울 게 없죠. 자,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이 사이소리 발음은 세 가지로 납니다만 얘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표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발음은 지금 보다시피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도 있고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표기할 때는 시옷 한 개로 표기하는 거죠. 시옷으로.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시옷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어니까 자, A하고 B가 결합해서 합성어가 되어서 얘가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데 이거를 시옷으로 요 사이에 시옷을 쓰느냐 마느냐는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하냐면 요 둘 중에 하나 A가 됐던 B가 됐던 혹은 둘 다가 되었던 간에 고유어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 A와 B가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됐는데 이 A와 B의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A가 고유어고요. 뒤에 오는 B도 고유어일 때 그럼 둘 다 고유어죠. 또 하나는 A가 한자어일 수 있어요. 한자일 수 있고 뒤에 오는 것도 미안합니다. 한자어가 안 되죠. 자, 뒤에 오는 것은 고유어가 와야죠. 앞에는 한자어가 오고 뒤에는 고유어가 오거나 아니면 이런 케이스 가능하죠. 앞에 고유어가 오거나 뒤에 한자어가 온다면
자, 이 세 가지 케이스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고유어가 적어도 한 개 이상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경우라면 비로소 시옷을 그 사이에 표기합니다. 사이소리 발음이 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시옷을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예문이 깨하고 잎이 결합하는 거였죠. 그죠? 발음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얘의 발음이 깻잎이라고 니은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 봐야 될 게 깨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 고유어. 잎도 고유어. 그러니까 얘를 표기를 할 때는 발음은 깻잎이지만 표기를 할 때는 중간에 사이시옷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깻잎이라고 표기한다. 이게 사이소리 현상의 전부 다예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물론 한자어인 경우에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규정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있으면 보기에 줄 거고요.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학교에서 필기된 부분이 혹시 있다면 뭐 몇 가지 외워두는 거 괜찮습니다만 그게 큰 맥락은 아니니까 일단 기본 원칙을 잡을 때는 두 개의 글자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고유어가 되어야만 시옷을 표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니은 첨가 현상 하나하고 디귿 첨가, 사이소리 현상을 공부했고요. 어떤 경우에 시옷을 표기하게 되는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의 문제를 선생님이 찾아봤는데요. 딱히 뭐 니은 첨가 하나만 갖다 놓고 내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준 문제를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준 문제를 잡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8년 6월달 고3 모평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죠. 자, 보기에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 가지 조건. 자, 일단 보기를 보고 이 한 가지 조건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 조건 A, D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돼. 자, 표기될 때는 일단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답니다. 단, 곡간, 셋방, 숫자, 찻잔, 택간, 횟수 나왔네요.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다 한자어들이에요. 얘의 구조는 한자, 앞에 게 한자어고요. 뒤에 것도 한자어입니다. 그러면 사이소리 발음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곡간 된 소리 발음 나죠. 사이소리 발음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칙은 뭔가요?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곡간, 셋방, 숫자, 찻간, 택간, 횟수는 한자와 한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시옷을 표기하는 예외 7가지가 됩니다.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래서 곡간, 셋방, 숫자, 찻간, 택간, 횟수는 예외이다라고 했고요. 자, 밑에 이제 사이시옷이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A조건은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걸. 자, 합성어여야 돼요. 합성 명사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해, 님 같은 것들은 주의해서 보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두 번째,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 말의 종류가, 단어의 종류가 다음 중 하나여야 돼. 고유어와 고유어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가 고유어와 한자어던가, 아니면 세 번째가 한자어와 고유어던가. 이거 기억나시죠? 무조건 그 단어 중에 한 부분은 고유어가 돼야 되고요. 자, C,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유성음이라는 말이죠. 그죠? 자,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D, 두 말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 자, 하나는 앞말의 끝에 니은이 첨가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각각 앞말에도 니은, 뒷말에도 니은. 다시 말하면 니은이 첨가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된소리가 되는 조건입니다. 생소하신가요? 아니죠.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이런 보기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와 닿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잔소리 한마디를 하자면 고3 학생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법 공부가 기본 이론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보기를 보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이 보기를 보고 단순하게 추론해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위험한 방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보기를 보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실전에 가게 되면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추론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어떤 문제의 기본적인 이론 부분들은 아주 깊게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부분들은 머릿속에 암기해 두고 문제를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지금 5개가 나왔네요. 정리해볼까요? 4개가 나왔습니다. 정리해보죠. A가 합성화해야 된다. 자, B가 고유어가 포함돼야 된다. 자, C가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D가 사이 소리 3가지 중에 하나가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기를 보시면 이제 이 문제를 또 보기 위해서 하나씩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한번 선생님이 적어놔 볼게요. A 조건은 뭐였냐면 합성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B 조건은 고유어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세 번째 C 조건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마지막 D는 니은이 첨가되건 니은이 첨가되건 된소리가 되건 사이소리 발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갖다 놓고 한 개씩 매칭을 시켜보죠. 기역, 미음 각각의 쌍은 위 조건 A, D 중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난대요.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오 표기 여부가 갈려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보고 얘는 위에 있는 A부터 D 사이에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한 놈은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한 놈은 표기하지 않는지 그 조건들을 매칭시켜 보라는 거죠. 자, 일단 기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도매 가격. 자, 발음은 도매 가격이라고 했어요. 대소리가 발음이 났네요. 그런데 시오 표기가 안 돼 있죠. 반면에 도매 값 얘는 똑같이 된소리 발음이 났는데 사이시옷, 시오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가 차이가 날까요? 한 개씩 매칭시켜보죠. 자, A, 합성어인가? 맞죠? 둘 다 합성어가 맞아요. 둘 다 얘도 합성어고요. 얘도 합성어입니다. 도매 플러스 가격, 도매 플러스 값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어인가? 자, 도매는요, 한자어고요. 가격도 한자어입니다. 얘는 한자어고 얘는 한자어고요. 두 번째는 도매값은 앞에 것은 한자 도매니까 뒤에 오는 값은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놈을 사이시옷을 표기를 하지 않고 뒤에 놈을 표기한 것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답은 나왔네요. 자, 나머지 검토해보죠. 모음인가? 도매, 모음이고요. 도매, 모음. 그러니까 B 조건은 다릅니다만 C 조건은 또 똑같아요. 둘 다 똑같고. 자, 마지막 D 조건. 앞에 놈도 도매 가격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된소리로 발음이 되니까 A, C, D는 공통적인데 B 때문에 한 놈은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한 놈은 안 했단 말이야. 1번을 봤더니 기억은 A 때문이다 아니라 B 때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전세방에서 한 놈은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고요. 한 놈은 아랫방에서 이렇게 시옷을 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얘는 한자말이죠. 방도 한자입니다. 아래라고 하는 건 고유어고요. 방은 한자어죠. 그 아랫방은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세방은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니까 아까 봤던 기억과 같은 케이스네요. 그래서 시옷을 표기하지 않았어요. 2번을 보시면 B 때문에 그렇다. 맞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B 조건을 다르기 때문에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달라진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버섯국. 자, 이것도 된소리 이렇게 발음이 났고요. 조개국 발음이 났어요. 합성어 맞고요. 된소리 발음 났고 버섯국 버섯은 고유어겠죠? 자, 고유어고요. 조개국 마찬가지로 고유어예요. 근데 왜 달라졌지? 앞에 말이 얘는 자음이고요. 조개는 모음으로 끝난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을 보시면 얘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시오 쓴다. 조건 C 맞죠?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리을은 인사말. 이건 뭐예요? 인산말이 아니죠. 인사말이 표준 발음입니다. 인사말. 다시 말하면 마지막 조건 D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죠. 근데 존댓말 발음할 때 니은 들어가죠. D 조건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D 조건 한 놈은 니은이 첨가되고 한 놈은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이시오 표기 여부가 달라진 겁니다. 자, 마지막 미음은 나무 껍질. 여기 된소리 발음 났습니다만 된소리로 교체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된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D처럼 된소리가 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된소리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까지 된소리가 아니라 예사소리가 합성어가 되면서 된소리 발음이 났으니까 요거는 D를 충족합니다만 얘는 D 때문에 안 되는 거라서 마지막 5번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 똑같은데 D 조건 하나 때문에 사이시오 표기 여부가 달라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첨가 현상에서 니은 첨가하고 디귿 첨가 사이소리 현상 발음이 잘 안 돼요. 미안합니다.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간략한 공부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이론이면 여러분들이 내신이건 아니면 수능이든 뭐든 간에 풀어내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다만 설명을 들었더니 이해는 다 되죠. 내가 설명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해는 다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해로 끝나면 곤란해요. 문법은 다분히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머릿속으로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고했고요. 다음 구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